물어도 나는 이 장점을 꼭 말하고 싶어. 면접까지 쭉 이어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면접에서 물어보신다면 보통 본인의 강점 하나나 두 가지 정도를 정해서 서로 남기지 않고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 없더라고 해도 실습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불국시였던 2016년도 지방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8살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합격했던 간호사입니다. 학과 성적도 10% 안에 간신히 들었었고 토익도 900점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최종 취업 합격했습니다. 이번 연도 국가고시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죠.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국가고시까지 어려워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공감이 진짜 많이 되는 게 이번 국가고시 이전에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때가 2016년도 국가고시였는데요. 당시에도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약 60%의 간호대 학생이 증가해서 취업이 전보다 되게 어려웠고, 하필 취업을 준비하던 2015년도 5월부터 메르스가 터져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지금이랑 비슷하게 엄청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입사했었는데 당시 채용 전형도 지금처럼 1차 서류 보고 2차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체 전공시험 그리고 2차 면접, 3차 최종 면접 순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성적도 1등도 아니었고 지방대학교 출신이었고 토익도 900도 넘지 못했고 나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은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간호학과 가보면 공부나 실습 그런 거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저도 공부는 똑같이 하고 살았는데 제가 남들보다 좀 더 잘했던 것을 꼽아보자면 저는 2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을 하든지 내가 이걸 나중에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든 심지어 봉사활동을 어디서 할지 정할 때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이 연결되듯이 계속 이어나가며 활동을 했어요. 아산병원 서류 합격 자소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경험들이 그래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어졌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제시되는 질문들은 형태는 달라도 궁극적으로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 병원인가? 바로 왜 다른 병원도 아니고 우리 병원에 지원한 거야? 라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너를 뽑아야 해?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너여야만 해? 너의 강점은 뭐고 그것이 간호사로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라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호사들 업무 힘든 거 다 알고 있죠. 퇴사율도 높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신규 간호사 뽑아놓고 교육시켰더니 나가면 비용 손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서는 안정된 편인지, 갈등 상황을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성격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간호사의 일이 힘든데 나이팅게일 같은 걸 꿈꾸고 네가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요거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질문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대해서 묻는 질문 유형이 있어요. 간호사는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의료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직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부분이나 5번 전문직 윤리와 책임 부분은 실습 때 경험을 활용하면 너무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약 시간 확인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얼마나 정직한지, 또한 전문직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는 실습 중 내 실수로 환자가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했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남들과 차별화되면서 자기소개서 전체에 신뢰감이 더해지고 간호직의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죠.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지금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바로 실습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였어요.
제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5번 전문직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엄청 부족해요. 실수에 대한 태도나 실수 상황 대응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점이 제일 아쉽고 그래서 실습이 곧 자기소개서가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이 추구하고 자소서에 많이 사용되는 간호사 인재상 키워드를 20가지 뽑아봤으니까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세요. 그럼 1번, 왜 우리 병원인가? 바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가 작성했던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살펴볼게요. 이 지원 동기 항목은 어느 병원이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항목이자 정말 탄탄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면접에서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 버리기도 하는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접점을 만들어서 이유를 만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2025년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각 병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봤습니다. 모든 병원의 가장 1번 항목에 위치해 있죠. 이 지원 동기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병원에서 인재상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 지금은 그래도 이 인재상 키워드 중에 보통 사용하면 좋을 만한 것을 꼽아보자면 환자 중심, 책임감, 원칙 준수, 협력, 팀워크, 도전 정신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인데요. 아산병원은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자기소개서 길이가 정말 길더라고요. 자신의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점 및 단점, 취미, 희망 업무, 입사 후 포부, 기타 특기사항 등을 1500자에서 2500자 사이로 자유롭게 서술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 중에 지원 동기를 제일 신경 써서 작성했는데요. 간호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간호의 질을 높이는 아산병원의 간호 문화에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유 첫 번째,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병원이다. 서울 아산병원은 간호사의 감정과 고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선생님을 봤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간호 문화가 결국 간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질 향상을 통해 결국 환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봤다고 첫 번째로 썼고요. 두 번째,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느꼈던 게 이제 아산병원이 개발한 진료 지침 시스템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떤 치료를 받든 환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은 진짜 환자 중심의 병원이다, 이런 걸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엄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서 간호사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 기반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전문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면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진짜 아산병원과 대비되게 서울대학교 병원은 자기소개서가 정말 짧아요. 지원 동기랑 내 강점을 300자 이내에 2개를 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로는 오랜 꿈이었다 라는 걸 저는 강조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나는 3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자대 병원도 아니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입원했던 가족도 없었고 연결고리가 없었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알고 싶어서 한국장학재단 지도자급 멘토링에서 감사님께 지원해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다. 또한 그 팀 이름으로 어린이병원에 진료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에 적합한 이유가 제 강점을 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0자이기 때문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걸 딱 하나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정말 다양한 업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딱 2줄로 썼었고, 그 근거로는 그래서 나는 학업과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지원서에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접에서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언급해줘도
근거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도대체 뭐 병행했냐,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병행했냐, 학업.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또 면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업했냐, 나는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았고 뭐 요런 것도 했다. 그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활동 뭐 했냐,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강점을 딱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도 나는 이 장점을 꼭 말하고 싶어 라는 걸 이제 선생님들도 정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거를 뭐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쭉 이어서 밀고 나가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많은 양의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진짜 어필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학점이나 그런 성적, 토익 점수 뭐 이런 거는 남들보다 완전 뛰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 자신 있었던 건 바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시간 관리를 했던 능력이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간호사는 한정된 시간 안에 간호, 그리고 보호자 및 의사소통, 뭐 물품 및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이런 점은 뭐 실습만 가보셔도 다들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무엇을 먼저 어떻게 처리할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간호의 지위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로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 근거, 학업과 더불어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성적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여받았고, 또 논문상도 받았고, 하스 포트폴리오 뭐 총장상, 대학교 총장상도 받았고, 뭐 독후감 공모전 수상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근거를 봤을 때 나는 시간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간호사로서 이렇게 중요한 능력을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필하고 싶었던 강점이고, 이 강점을 바탕으로 임상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저는 딱 하나 썼어요. 자소서는 작성할 때부터 면접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왜 너를 뽑아야 돼? 라는 질문 유형에서 어필하고 싶었던 저의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 관리를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본인의 강점 하나나 두 가지 정도를 정해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인재상 20가지 키워드 중에서는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력, 주도성, 끊임없는 자기개발 키워드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직에서 잘 버틸 수 있겠어? 부분은 간호사 인재상 20가지 키워드 중 성실성, 공감 능력, 유연성, 융통성, 침착함, 친절함, 배려심 등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왜 너를 뽑아야 돼? 부분과 3번 우리 조직에서 잘 버틸 수 있어? 이 부분은 비슷해요. 결국 지원자의 강점이나 장점을 묻는 거니까요. 조직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와 협업 능력 등을 갖춘 것도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 자기소개서이자 면접까지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어필하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대외 활동과 관심 분야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팀 활동을 저는 많이 해봤다는 거였어요. 4번 협력, 팀워크와도 연결이 되는 키워드인데요. 지도자급 멘토링을 8개월 동안 했고, 거기서 책도 출판해봤고, 또 뭐 기부도 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9개월간 논문조 팀장, 이런 팀장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간호사뿐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그 부분을 어떻게 간호사로서 활용할 건지를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필하고 싶었던 건 개인적으로 해외 봉사활동이나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런 건 저만의 약간 독특한 활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어왔던 걸 어필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과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도성이나 끊임없는 자기개발 키워드를 어필하고 싶었고,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이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어울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4번 직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부분은 따로 항목에 쓰기보다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자소서 항목마다 마무리 문장으로 어떻게 간호사의 업무에 내 장점과 경험들을 녹여낼 것인지를 연결하면서 자소서에 계속 녹여냈습니다. 간호사 인재상 키워드 20가지 중 정확성, 주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5번 전문직 윤리의식과 책임감과도 윤리의식, 봉사정신, 주인의식, 성찰, 자기반성 등의 키워드로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서울대학교 병원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2016년도엔 없던 항목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4번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5번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묻고 있죠. 바로 이런 항목들이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는 실습 시 본인의 경험에서 가져오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대학교 병원 자기소개서를 지금 쓴다면 저는 4번 항목에 대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패로 남기지 않고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 그 예시는 기본간호학 실습 중에 활력징후 측정 평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문제가 어떻게 됐고, 그렇지만 나는 자책만 반복하다가 문제의 본질을 구조로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조언을 구했고 어떤 점을 발견했죠. 그래서 피드백과 연습을 병행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어떤 상호 피드백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보완 후에 재평가에서 교수님께서 기계적으로 넘기지 않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것이 인상 깊다는 피드백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제 해결은 단순히 반복 연습이 아니라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다각도로 분석하며 접근하는 과정임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쪼개고 개선점을 하나씩 찾아가는 태도는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상 환경에서는 예기치 못한 오류나 한계를 마주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업무 수행에도 낯선 기기가 굉장히 많고요. 서치도 굉장히 많은데 겁먹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점검하고 학습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것을 배웠고 이런 간호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물론 글자 수에 맞춰서 다시 이 글을 압축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성 구조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작성해보면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자소서에 글자 수는 300자로 줄여서 썼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이걸 써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대외 활동이나 다양한 경험이 없더라고 해도 실습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원 분야, 당연히 간호사고 본인이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쌓은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그때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충분히 그 실습의 순간들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당시에 실습에서 이런 예시들을 가져올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자소서에 실습했던 내용들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습에 임하신다면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실 수 있거든요. 실습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심지어 전공 공부에서도 하나라도 더 경험하려고 할 거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개드렸던 자기소개서 파일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어떤 면접 질문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답으로 이끌어오는 브리징 전략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